리철웅 씨, 이 사진 속 남자가 누군지 아시죠? 국정원 요원이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철. 총에 맞고 얼어붙은 강에 빠졌던 남자. 제 눈앞에서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그는 멀쩡하게 서 있었어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캐리어를 끌고 3일 전에 찍힌 사진입니다. 3일 전이요? 그때 우리는 몽골 초원에서 헬기를 피해 도망치고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죽었어요. 제가 봤어요. 총에 맞고 강에 빠졌다고요. 시체를 확인하셨습니까? 확인 안 했어요. 그럴 시간이 없었거든요. 요원이 사진을 더 꺼냈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10장이 넘었습니다. 김영철이 인천공항을 빠져나가는 장면, 택시를 타는 장면, 서울 시내를 걷는 장면, 그리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제 아파트 앞이었습니다. 국정원이 마련해준 임시 거처. 김영철이 그 앞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뭐야 이게? 당신 가족이 위험합니다. 리철웅 씨. 가족. 선희, 민지, 리철민. 그들은 지금 그 아파트에 있었어요. 지금 당장 가족한테 가야 해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하지만 요원 2명이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앉으세요. 비켜요. 앉으시라고요. 요원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여긴 국정원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가족은 이미 보호 중입니다. 걱정 마세요. 그럼 왜 안 만나게 하는 거예요? 먼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요원이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김영철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진 한 장이 더 나왔어요. 이번엔 여자였습니다. 30대 후반. 긴 생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누구죠? 조윤아. 국가보위성 소속 암살 전문 요원. 김영철의 직속 부하였습니다. 조윤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녀가 민지 학교 앞에서 목격됐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다시 일어났어요. 이번엔 요원을 밀치고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리철웅 씨, 내 딸이에요. 내 딸한테 손 떼면. 요원 3명이 저를 붙잡았어요. 저는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진정하세요. 민지는 안전합니다. 어떻게 믿어요? 저 여자가 학교 앞에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인 겁니다. 민지는 지금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어요. 저는 멈췄어요. 숨을 헐떡이면서 요원을 바라봤습니다. 진짜요? 네. 선희 씨와 리철민 씨도 함께요. 저는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왜 김영철이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걸 저희도 알고 싶습니다. 요원이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그래서 당신한테 묻는 겁니다. 김영철이 왜 당신을 쫓는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그냥 제가 배신자라서 탈북했으니까? 그것뿐입니까? 네. 정말요? 요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리철웅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요원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USB 메모리였습니다. 선희가 가지고 있던 그 USB. 북한 핵 프로그램 기밀이 담긴. 어디서 났어요? 선혜 씨 소지품에서요. 이게 뭔지 아시죠? 저는 침묵했어요. 북한 핵시설 위치, 연구원 명단, 자금 흐름. 전부 들어있더군요. 요원이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선희가. 선희가 만들었어요. 혼자서요? CIA랑 같이. 10년 넘게 모은 거래요. 김영철이 이걸 알고 있습니까? 아마 알 거예요.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쫓아온 겁니다. 이 USB 때문에. 하지만 그건 이미 국정원이 가지고 있잖아요. 김영철한테는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는 복사할 수 있습니다. 리철웅 씨. 요원이 말했어요. 하지만 이 데이터를 만든 사람, 즉 선희 씨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는 복사할 수 없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김영철은 USB를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선희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선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요. 선희를 죽이려는 건가요? 아니요. 데려가려는 겁니다. 평양으로. 평양으로.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선희가 북한으로 끌려가면 미국과 한국에 제공한 모든 정보가 노출됩니다. 첩보망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요원이 일어섰어요. 그래서 우리도 선희 씨를 지켜야 합니다. 당신 가족 전체를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가족 곁에 있게 해주세요. 아직 안 됩니다. 왜요? 확인할 게 하나 더 있어서요. 요원이 마지막 사진을 꺼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리철민이었어요. 제 동생. 김영철과 나란히 서서 무언가를 주고받는 장면이었어요. 이게 언제 찍힌 거예요? 어제요? 어제? 어제 리철민은 저랑 같이 있었어요. 안전가옥에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말도 안 돼. 새벽 3시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나간 거죠?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리철민이 김영철을 만났다고? 동생분이 왜 김영철을 만났는지 혹시 아시는 거 있습니까? 몰라요. 정말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저는 소리쳤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리철민은 우리를 도왔어요. 탈출할 때 민지를 안고 강으로 뛰어내렸잖아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김영철을 만났다고? 왜? 리철민 씨와 얘기해 봐야겠습니다. 요원이 문을 열었어요. 당신은 여기 계세요. 나가시면 안 됩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마이너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3시간째 되었을 때 문이 열렸어요. 리철웅 씨. 다른 요원이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가족은요? 따라오세요. 요원이 앞장섰어요. 저는 그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B3층.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 철문이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보시면 압니다. 요원이 철문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선희가 있었어요. 의자에 묶여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선희. 저는 달려갔어요. 하지만 누군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선희야. 선희 괜찮아. 철웅 씨. 도망가. 선희가 힘겹게 말했어요.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국정원이 왜 이래요? 저는 요원을 노려봤어요. 하지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미소였어요. 국정원이라고 했나?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달랐어요. 아까와 다른 억양, 평양 억양이었습니다. 너, 누구야? 오랜만이네, 리철웅. 남자가 마스크를 벗었어요. 김영철이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냐고? 방탄조끼라는 거 알지? 김영철이 웃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은 국정원이 아니야. 우리가 만든 가짜지. 가짜? 그럼 처음부터 인천공항에서부터 따라왔어. 너희 가족 전부. 김영철이 다가왔어요. 환영한다, 리철웅.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가 대기 중이야.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뒤에도 북한 요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민지는 어디 있어? 걱정 마. 딸도 같이 갈 거니까. 딸. 그 단어에 분노가 폭발했어요. 저는 김영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렸어요. 퍽! 하지만 그게 끝이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저를 때렸고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눈을 떴을 때 저는 차 안에 있었어요. 손이 묶여 있었고 옆에는 선희가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어요. 선희, 선희 일어나. 소용없어. 앞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운전석에 리철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철민아, 미안해, 형. 리철민이 룸미러로 저를 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왜? 왜 이러는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무슨 소리야? 넌 우리 편이었잖아. 형, 북한에 내 아들이 있어. 저는 말을 잃었어요. 아들? 몰랐지? 나도 결혼했었어. 7년 전에. 리철민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근데 탈북 계획이 들켜서 아내랑 아이를 두고 혼자 나왔어. 그래서 김영철이랑 손잡은 거야? 아들을 살리려면 그래야 했어. 리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 가족을 넘기면 내 아들을 보내준다고 했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판 거야? 민지까지. 미안해. 미안하면 어떡하라고. 저는 소리쳤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였습니다. 차 세워. 철민아, 아직 늦지 않았어. 돌아가자. 못해. 왜? 이미 늦었으니까. 차가 멈췄어요. 창문 밖을 보니 공항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이 아니었어요. 작은 비행장이었죠. 활주로에 비행기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저 비행기 타면 평양이야. 리철민이 말했어요. 형, 다시 한번 미안해. 다른 방법이 없었어. 문이 열렸어요. 북한 요원들이 저와 선희를 끌어냈습니다. 민지는 어디 있어? 아빠. 멀리서 민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다른 차에서 민지가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지. 저는 달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요원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김영철이 다가왔어요. 가족 상봉은 비행기 안에서 해. 그가 비행기를 가리켰어요. 자, 가자. 수령님이 기다리신다. 저는 끌려갔어요. 선희도 민지도 함께요. 비행기 트랩 앞에 섰을 때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리철민이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 철민아. 저는 소리쳤어요. 내 아들. 돌려받지 못할 거야. 김영철은 약속 안 지켜. 넌 속은 거야. 리철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알아. 그가 말했어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 저는 비행기 안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한국의 불빛들이 멀어져 갔습니다. 자유가 멀어져 갔어요. 아빠. 민지가 제 옆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저는 묶인 손으로 아이를 안으려 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민지야.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선희가 눈을 떴어요. 철웅 씨. 선희, 괜찮아? 미안해.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내 잘못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 내 잘못이야. 철민이를 믿은 내 잘못이야. 비행기가 고도를 높였어요.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우리는 다른 세계로 가고 있었어요. 자유에서 감옥으로, 빛에서 어둠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얼마나 지났을까요? 김영철이 객실로 들어왔어요. 편하게 있어. 3시간 정도 걸릴 거야. 그가 웃었어요. 평양에 도착하면 환영 행사가 있을 거야. 배신자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죽여라. 그냥 여기서 죽여. 저는 말했어요. 죽여? 왜? 넌 죽으면 안 돼, 리철웅. 김영철이 다가왔어요. 넌 공개 재판을 받아야 하거든. 전 세계에 생중계될 거야. 미국과 한국의 스파이가 어떻게 처벌받는지 보여주는 거지. 공개 재판. 처형 쇼라는 뜻이었어요. 선희 씨는 좀 다르지. 그녀는
특별 대우를 받을 거야. 김영철이 선의를 바라봤어요. 그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전부 뽑아내야 하니까. 고문이라는 뜻이었어요. 손 떼지 마. 저는 으르렁거렸어요. 뭐? 선의한테 손 떼면 죽여버릴 거야. 하. 묶여있으면서 무슨 수로? 김영철이 비웃었어요. 넌 아무것도 못해. 여기서도, 평양에서도. 그가 돌아서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우리만 남았습니다. 아빠.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죽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선의가 말했습니다. 아니, 죽지 않아. 선의가 저를 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었어요. 철웅 씨, 내 말 잘 들어. 선의가 속삭였어요. 왼쪽 신발 밑창 안에 칼이 있어. 작은 거지만 줄은 끊을 수 있어. 저는 놀라서 선의를 봤어요. 어떻게? 항상 대비하는 거야. CIA에서 배운 거지. 선의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30분 후에 김영철이 다시 올 거야. 그 전에 움직여야 해. 움직여서 어떻게 해? 비행기 아니잖아. 조종 씨를 장악하는 거야. 뭐? 이 비행기 회항시키는 거야. 일본으로. 미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어요. 밑창을 뜯어보니 정말 작은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지야, 아빠 도와줄 수 있어? 응. 아빠 손에 있는 줄 끊어줘. 조용히. 민지가 떨리는 손으로 칼을 받았어요. 작은 손이 저를 묶은 줄을 조금씩 긁어나갔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5분, 10분, 15분, 툭. 줄이 끊어졌어요. 저는 손목을 풀고 선의의 줄도 끊었습니다. 잘했어, 민지야.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아빠가 끝낼게. 저는 일어섰어요.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종실까지 10m. 요원은 2명. 무기는 작은 칼 하나. 승산이 있을까요? 없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100% 죽어요. 움직이면 1%라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3화 끝.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4화 예고. 비행기 안에서 사투가 벌어진다. 리철웅 vs 북한 요원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 형. 리철민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이번엔 내가 선택할 거야. 총구가 향한 곳은